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많은 변화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꼽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죠. 그런데 원래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보 쪽에서 정말 이를 악물고 조금이라도 이것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뒤집어 버린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를 진보 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수 우파 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애를 좀 써달라. 제발 표현의 자유가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 이걸 해도 부족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라 그래서 고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닫힌 사회 전형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박문진 이사장이었던 고용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야,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한 대한민국의 그래도 대표이기 때문에 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표현한 것은 내가 용인해 주겠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달 지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짜 인권주의자다, 가짜 평화주의자다, 정말 울분을 느꼈던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신발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신발을 맞지도 않았어요.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던 그런 상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는 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마 고용주 전 박문진 이사장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저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었는데요. 내달 지금 2심 결론을 앞두고 있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으나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피해자의 공적인 지위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한계 또는 울타리를 명백히 벗어나는 발언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상대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만약에 표현의 자유에 위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한계는 어디까지 그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이 나라가 열린 사회라고 한다면은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는 그 어떤 한계도 함부로 그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열린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지금 비참함을 느끼고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 측의 반응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정치인으로서 문 대통령의 이념 성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증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정치인과 대통령들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공적인 자리에 있는 그 정치인들과 그리고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어떤 표현을 했다고 그것이 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된다면은 도대체 이 나라의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공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 말들도 한계를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했던 그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가지고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해가지고 8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법치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어떤 표현을 했다,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은
이 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더 기가 찬 것이 무엇이냐면 해당 지금 판결을 바라보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에 묻는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어 법정 구속이 된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나의 사진을 올리는가요? 피해자 보호가 언론 보도 원칙이 아니었나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의 정신의 상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였고 대한민국이 열린 사회였다라고 한다면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지 정상인 거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판결이냐? 나를 상대로 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나를 상대로 해서는 그 어떤 표현도 내가 용납할 수 있다. 결코 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사진을 쓰고 있냐? 왜 지금 언론들은 내 사진을 쓰고 있냐? 그 사실을 지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저는 정말 이거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비참함을.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나? 제가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도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이번에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진 50대 기억나시죠, 여러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까? 신발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 시도했다. 그러면서 가짜 평화,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비난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부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8년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었을 때 한 기자가 부시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신발을 던졌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신발을 던진 거와 비슷하죠. 그러나 저 때가 더 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진짜 신발을 던졌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하니까 한 번 더 신발을 던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부시 전 대통령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용인될 수 있다. 나는 심지어 맞지도 않았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해당 기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죠. 물론 이라크에서는 기자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신발을 던진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 생각한다면은 이라크와 도대체 다른 게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렇게 신발을 던진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면 이 나라의 국격을 이라크와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신발을 던진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냐? 일각에서는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힘들고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는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형법상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 건물을 말하죠. 공장, 차고, 극장, 관공서, 청사도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저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했던 얘기가 뭡니까? 협치, 또 협치, 협치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계속해가지고 지금까지 진보 쪽에서 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까? 열린 공간을 주장을 하면서 국회 담장을 허무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위압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문화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던 게 진보주의자들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일말에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신발을 던졌다고 그럼 맞지도 않았고 피한 것도 아니고 근처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신발을 던졌다 그래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시켜가지고 무슨 뭐 처벌한다? 이게 가능이나 하겠냐?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은 건조물 침입죄로 영장 신청을 했죠.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진보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사법단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체들도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이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가장 그들이 중시하게 여겨야 되는 표현의 자유조차도 기꺼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들
이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보주의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저버린 이 기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위한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걱정이 많이 되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